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10일을 제외하면 비트코인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만약에 재수 없어서 그 10일을 내가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률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알고 아닌 미국 비트코인 지지선 확인한 거 맞죠? 촬영 시각은 2일 낮 12시 30분 경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6만 달러 지지했습니다. 6만 달러 무너지면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괜찮은가 싶었는데 또 내려와서 6만 달러 터치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요. 현재 6만 2천 달러 선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이 어디야? 어디까지 떨어질까를 봤을 때 테넥스 리서치 설립자가 비트코인이 6월 20일부로 하락세에 도입했다면서 5.5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심지어는 QCP 캐피탈은 야 5만 달러 테스트 가능성 있어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뭐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요? 어쨌든 앞으로 횡보할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ETF 자금 흐름이다 보니까 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8일 금요일 ETF로는 총 7,30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얼마나 총 순유입 혹은 순유출이 됐을까를 살펴봤더니요. 화, 수, 목, 금 계속 순유입이 됐습니다만은 그 규모가 작아서 월요일날 유출 규모가 워낙 컸죠. 소소하게 들어왔지만 월요일 유출 규모가 워낙 컸던 탓에 지난주 전체로 보자면요. ETF에서는 총 3,730만 달러의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파사이드 인베스트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전체로 보자면요. 3천만 달러 순유출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더리움 투자 상품의 자금 유출액이 조금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기관 내 자금 유입은 계속 될 거다라는 소리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캐너코드라고 하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글로벌 헤지펀드의 절반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고 있다. 기관 자금이 유입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 들어오는 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빠른 시일 내 많은 자금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요. 물론 가격이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비관론자의 해제가 지금 시장에서 하나둘 나타나고 있거든요. 피터 시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회의론자입니다. 금 지지자이고요. 1분기 말에 금 ETF를 매도한 다음에 만약에 비트코인 ETF를 샀으면 20% 손실을 중이야 라면서 야 너네 금에서 돌아서서 비트코인으로 간 거 야 그거 멍청한 짓이었어. 앞으로 상황 더 나빠질 거야 라는 식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비트에 대해서 우호적인 피터 틸, 페이팔 CEO죠. 이분도 나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극적으로 오를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겠어. 라면서 약간의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요. 저는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무섭게 오르지는 않아도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떨어지면 더 산다 라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바이 더 딥인 거죠. 바스톨 스포츠 창업자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이트인데요. 여기 창업자가 가격이 떨어지면 나 1,000만 달러 비트코인 추가로 더 살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1만 달러 선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분위기거든요. 6.1만에서 6.26만 달러에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요 가격엔 살만하다라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요 지지선을 비트코인이 수성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지표를 보자면요. 이 바닥인 것 같다라는 사인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홀더가 올해 내내 보유량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6월부터는 매도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장기 홀더들의 매도가 줄어드니까 매도 압력이 줄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겠죠. 게다가 데이터로 봤더니요.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7월에는 반등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QCP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표가 7월 강세장을 시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7월 수익률이 어떤가를 봤습니다. 빨간 게 마이너스고요. 녹색이 플러스입니다. 7월을 봤더니 6월을 보자면 빨간 게 상당히 많죠. 그런데 7월을 보자면요. 빨간 게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안 됩니다. 대체로 약속의 달입니다. 게다가 채굴자 동향을 체크하자면요. 바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컨트 수석 애널이 보니까요. 이 채굴자들의 항복, 캐피출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거 수준을 보니까 FTX 사태 이후에 사이클 바닥 찍었을 때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채굴자 매도 압력이 해소가 되면서 그래서 3분기에는 아마 랠리를 펼칠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아울러서 강세장 임박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입니다. FTX 사태 이후의 최저인데 이게 강세장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지표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해시레이트는 4월 사상 최고치 이후에 마이너스 7.6%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시장 바닥을 시사하는 지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밖에 변수로 보자면 매크로 지표가 있을 텐데요. 개인 소비 지출 PCE, 연준이 PCI보다 더 눈여겨본 지표라고 하죠.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5일, 오는 금요일 오후 9시 반에는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고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텐데요. 너무나 뜨거운 고용이다 라고 하면 역시나 금리나 기대감은 조금 멀어질 것 같고요. 고용이 생각보다 좋지 않네 하면 오히려 금리나 기대감을 높이는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bad is good인 거죠. 그리고 마운트곡스 채권 상한, 이거 악재는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클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소식입니다. 7월부터 90억 달러 규모의 채권 상환이 시작됩니다. 10월 말까지 완료가 되고요. 9월부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9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받는 이들이 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할지 아니면 계속 투자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들 중 일부라도 비트코인을 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건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영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별로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요. 대체로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닐 것 같다라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간과하고 있는 소식이 있는데요. 다들 마곡 채권 상환 이거 악재네 라고 하는데 이 반대로 FTX 채권 상황 이거 호재입니다. 왜? 이거 10월 7일 청산계획의 최종 승인 직후에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인데요. FTX가 저도 이거 받을 돈 보니까 한 560달러인가 받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인으로 안 줍니다. 달러로 줍니다. 채권자들에게 법정화폐로 채권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미 FTX는 팔 수 있는 코인들은 다 팔았습니다. 때문에 채권자들이 이 채권을 상환받는다라고 해서 FTX의 경우 이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요. 받은 현금을 가지고 오히려 코인 투자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해본 놈이 한다고. 원래 코인 투자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난 이제 무슨 코인을 사지? 좀 이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FTX 채권 상황은 마운트곡스 채권 상황과는 달리 시장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 기영이 형이요. 여전히 비트코인은 상승 사이클에 있다라면서 희망을 뿜뿜 심어줬고요. 다만 65,000달러가 저항선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래 위가 모두 막혀 있습니다. 아래가 막혀 있는 건 괜찮은데 위가 막힌 게 조금 슬퍼서 아무래도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요. 그래도 원형적 사고를 마무리하자면요. 텐티 홀딩스 설립자가요. 비트코인은 18개월 내 15만 달러 도달할 전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요거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톰 리 형의 말에 더 무게감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톰 형은요. 올 하반기에 급등을 하면서 연말에 1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좀 인상 깊은 얘기가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대개 단 수일 동안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록해야 된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10일을 제외하면 비트코인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게 왜 인상적이다 라고 했냐면요. 사실 가장 좋은 투자는 비쌀 때 팔고 쌀 때 저점 매수해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나가는 거, 이게 제일 좋죠. 시장이 대세 상승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우상향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시장의 흐름 어떤가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길게 봤을 때는 오르는 흐름을 보이는 거죠. 이 때문에 길게 봤을 때 오르지만 당장 요 고점에서 팔았다가 요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 개수도 늘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과연 그 지점을 얼마나 정확히 맞출 수 있느냐?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계속 남아있을 때가 장기 상승의 수익률, 그 과실을 그대로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10일을 빼면 만약에 재수 없어서 그 10일을 내가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률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때문에 톰리가 하반기 급등해서 연말에 15만 달러 간다라고 전망을 했고 그 전망이 맞는다 손 치더라도
단기 매매를 반복하다가는 그 15만 달러에 이르는 가격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대선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전까지는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보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자신의 자산을 불리는데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대한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알고라니 미국, 이더리움 반전 신호 포착, 솔라나 ETF 모멘텀 강화, 촬영 시각은 7월 2일 낮 1시 10분경입니다. 자, 이더리움, 비트가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잘 버텼습니다. 주황색이 비트 대비 이더 가격이거든요. 상승했습니다. 달러 대비로 보자면 주춤주춤 하면서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비트 대비해서 올랐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비트가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더리움이 덜 떨어지고요. 이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과거에는 비트 떨어지면 알트는 우수수 했는데 오히려 이번 비트 하락 국면에서는 알트들이 잘 버틴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이 버틴 건 아무래도 ETF 이슈 때문일 텐데요. 지금 아마 조금 걱정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7월 뭐 3일날 승인된다, 2일날 승인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미뤄졌습니다. 미국 SEC가요, 이더리움 현물 ETF 증권 신고서를 반환했습니다. 이 반환했다는 게 안 해줄 거야 라고 반환한 게 아니라 고쳐와라는 거죠. 19B4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전체 승인은 시간 문제입니다. S1 관련 서류 보완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뿐이고요. 미국의 ETF 전문가 역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더리움 ETF 이거 호재 맞거든요. 그런데 솔라나가 ETF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반응한 것과 비교하면 이더 ETF는 심지어 19비사가 승인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시장 심리가 현재 부정적이기 때문이거든요. 펀드 스트레트 임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 시장 심리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그놀라님이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더리움 고래들의 흔적이 포착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중소형 거래소에서 선물 시장가 매수세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비트와 이더에서 모두 발생했는데 특히 이더리움 고래들의 흔적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보자면요, 이더리움을 장기 보유한 장기 호들러 물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78% 이더리움이 장기 호들러가 보유한 물량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물량이 사상 최대라서 21년 이후 100%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장기 호들러가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 나올 이더리움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뭐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하지만 달러 기준으로 보자면 주춤주춤 하는 반면에 솔라나는 확실히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달러 기준으로도 비트 대비해서도 확실히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반등이 나타난 이유는 당연히 ETF 때문이겠죠. 처음으로 솔라나 ETF를 신청한 바네크는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이 솔라나 현물 ETF 신청 적기다라면서 승인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분석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바네크가 솔라나 ETF에 기대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왜? 솔라나 ETF는 바네크가 가장 처음이기 때문에. 곧바로 21 쉐어스 역시나 솔라나 ETF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솔라나 ETF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피어오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자면요,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이 될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큽니다. 특히나 보유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위 100개 지갑이 보유한 솔라나가 유통량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보유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SEC가 솔라나 ETF를 승인하는 기회는 조금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뭐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라도 좀 가지려면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겨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승인에 대해서는 희망적이라는 건데요. 정권교체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첫 번째 진행된 토론을 보자면요,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그걸 전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점,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라고 전망한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